그렇게 되면 이 경을 듣고서 기억할 수도, 소리내어 읽을 수도,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. 견해에 집착을 하면 이 경을 듣고서 기억할 수도 없고, 소리내어 읽을 수도 없고,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은 이게 말이 맞아요? 말을 따라가면은 이게 되는 말이냐 이거지. 이 경을 들으면 누구나 다 기억하고, 경을 보면은 소리내어 읽을 수도 있고, 또 남에게 내가 읽었으니까 내가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.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금강경에 있단 말이에요. 그 왜 그럴까요? 여기 앞에 그랬네. 왜 그런가, 왜 그럴까, 수프리아 이랬어요. 이거는, 이 자리는 기억할 수도 없는 자리고, 소리내어 읽을 수도 없는 자리고, 또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. 본래. 왜? 본래 여기에서 기억도 하고, 본래 여기서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, 본래 여기서 다 설명도 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자체란 말이죠. 여기에서. 근데 이 설명하는 자체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남한테 말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, 그렇죠? 내가 소리내어 읽고, 그렇게 어떻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. 그 나라는 주체가 없다는 거지. 이 자체라고. 여기서 소리내어 읽습니다. 제가 금강경을 읽었잖아요. 제 입이 읽은 게 아니거든요. 이놈이, 이 마음이, 이 법이 읽고 있다고.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. 우리 도바님들도 다 이 자리에서, 이 법의 자리에서 책을 읽고 소리를 내어 말하고 남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. 그거를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. 왜 못 읽고 읽지? 책 보면은 우리가 다 글을 배웠는데, 그렇죠? 초등학교만 나와도 책은 읽습니다. 그 책 읽는 게 잘못된 건가요? 저희 선생님께서 책 읽지 말라는 얘기들 들으셨잖아요. 공부하는 도중에는 가능하면은 책을 멀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. 책을 못 읽어서 멀리 하라겠을까요? 아닙니다. 책을 다 읽지, 읽는 자체인데. 이 자리에서 읽으면 읽는 자체가 되는데, 우리는 생각의 힘에 끌려가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그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. 말에 끌려간다 이거지. 개념에 끌려간다고. 저는 여기서 수불이야. 만약 조그마한 법이라도 좋아한다면 그거 다거든요. 끌려가지 않는다. 뜻을 모르진 않아. 배웠으니까. 뜻을 아는데 똑같이 읽는 그 자리에 이것이 함께 이렇게 딱 같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. 그게 다른 거예요. 똑같이 우리가 책을 읽는데 이놈의 읽는 건 같아요. 본래 이 자리에서 읽거든요. 저만 본래 이 자리에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 도바님들도 다 이 자리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거든요. 눈으로 보고. 근데 말을 따라가는, 개념을 따라가는 거야. 뜻을 따라가는 거죠. 그리고 거기에 빠지는 거야. 이거는 잃어버리고,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, 사라졌어. 그러니까 곧 책 읽는 것이 어떻게 돼? 망상이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, 책 보고 책의 내용을 우리는 대부분 다 따라가죠. 사람들이 왜 소설 좋아하잖아. 소설 왜 좋아합니까? 근데 저는 젊었을 때도 소설보다는 에세이를 좋아했거든요. 막 이렇게 상상하고 그리는 거에서 그렇게 나는, 제가 우리 딸이 날 보고 극티라고 그러는데
상상 이런 거 사실 잘 안 하고 살았던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예술의 재능이 없어요. 상상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럴까? 저는 잘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있는 그대로.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. 또 소설이 우리가 상상을 자극하잖아요. 소설을 읽으면 어떻게? 그림을 그려요. 소설책 한 권을 읽고 나면은 진짜 이 산더미만한 이만한 그 이야기 보따리의 세계를 내가 창조해냈다고. 그쵸?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재밌어 합니다. 그거를. 소설을 읽고. 거기 빠지는 거예요. 이놈은 잃어버리고 소설 속에 상상 속의 세계에서 푹 빠져있죠. 요즘 아이들 게임 좋아하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좀 앞으로의 제가 뭐 걱정할 일은 아닌데 앞으로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걱정은 걱정이에요. 다 대부분 다 속에 그 상상의 세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. 그래도 저희 때만 하더라도 책을 참 많이 봤잖아요. 응? 이렇게 이북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책. 그리고 물론 책 보는 것이 뭐 상상을 자극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뭔가 이렇게 철학도 좋아하고 저희 젊었을 때는 저 대학 다닐 때는 한참 그 영성의 시대 이래가지고 정신세계사 책이 뭐라 그럴까 유행할 때였어요. 다들 그 책 하나씩은 다 들고 다녔고 그거 안 읽은 친구들이 없고 그랬어요. 나름 뭔가를 이렇게 엄청 추구했던 것 같아. 정신세계의 어떤 그런 그냥 현실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름 어떤 산다는 게 뭔지 뭐 이런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책 잘 안 보잖아요. 우리 아이들도 안 봅니다. 어찌됐든 그래서 책은 사실 이제 이 힘이 딱 생기면 아무리 책을 봐도 상관없습니다. 왜? 끌려가지 않으니까. 그러기 전까지는 책을 잠시 덮어둬야 됩니다.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법문 들으시고 법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절로 이놈이 알아서 왜? 여태까지 생각을 대우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놈을 대우해준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놈이 기쁘죠. 기쁘니까 어떻게? 마중을 나옵니다. 다 여기 있어 하고. 그게 체험이라면 체험이고 경험이라면 경험이죠.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, 마주하는 일이거든요. 근데 본래 있었어. 근데 너무 우리가 등한시했던 거야, 여태까지. 그냥 생각 따라서 생각 쫓아서 살았으니까.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밀쳐내고 마음을 여기에 두고 있으니 이게 마음 자체거든요. 그래서 간절한 발심이 전부다. 이 공부는 맨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. 이게 간절한 발심이거든. 이 자체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간절한 발심, 이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존재감도 강해지지 않겠어요? 똑같습니다.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. 이거는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설명 자체인데 어떻게 이걸 설명합니까? 어떻게 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그럴듯한 말을 하든 이거는 여기에 대한 말은 다 어긋납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 자체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사들이 그랬잖아요. 이거를 딱 깨닫고 나면은
벙어리가 된 듯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.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.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이거예요. 그래서 꿀 먹으면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.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. 근데 또 우리는 말을 하고 살잖아요. 사실 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냥 살면 되거든요. 아무런 룰루랄라 살다 가면 돼요. 진짜로. 여기에 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여기 앉는 거에 대해서 주저주저 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도반들하고 이렇게 몇몇 모여가지고 소참처럼 가까운 도반님들하고 법 얘기 몇 마디 나누는 걸로 사실 만족하고 싶었거든요. 그러면 부담이 없잖아요. 그렇게 살다 가리라 했는데 뭔 인연인지 이렇게 유튜브도 틀고 만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인연법이겠지요.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나니 거의 자신이 없었어요, 사실. 유튜브를 하면서 좀 두려움도 있었고, 내 헛소리를 과연, 이 많은 우리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난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? 처음 하는 일이니까. 그래서 사실 댓글을 달았는데, 댓글, 이제 저도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해봤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, 그래도 다행히, 우리 무심선한 김태환 선생님 쇼츠를 제가 2년 동안 만들었거든요. 그거 한 실력으로 이제 제 걸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이게 진짜 모든 순간순간이 다 공부구나. 유튜브에 이제 이 부족한 제 설법을 내놓고 보니까, 또 거기에 제가 막 몰입을 하는 거예요. 맨날 쇼츠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, 또, 쇼츠를 올리니까 구독자가 또 늘어나는 게 자꾸 보이고, 오늘은 몇 명 들어왔네? 또 이렇게 거기에 내가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. 근데 그 게시물에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. 모든 댓글이 닫힌 영상을 보니, 이분은 아직 공부가 덜 된 분이라는 걸 알았다. 이렇게 올렸어요.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, 이런 어떤 그거 비난이라도 할 수는 없지만은, 평가잖아요, 평가. 평가에 대한 내 자신의 두려움이 있었구나. 근데 그 댓글을 이렇게 딱 보는데, 그 댓글마저도 진짜, 다 이거더라, 이거야. 댓글에 대한 제가 그 부담을 갖고, 그 두려움을 갖고 있던 그 마음이 댓글을 보는 순간 다 댓글 자체가 딱 이거예요.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.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유튜브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운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공부인 겁니다. 댓글을 닫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저만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는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. 그 얼마나 불공평해요. 물론 댓글에 다는 말은 다 생각인 건 맞습니다. 그렇지만 이 공부라는 것은 내 것을 자꾸 사실 이렇게 드러내고 쏟아내는 공부거든요. 그래야 가벼워져요. 내 것을 드러내서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
그것이 내 이 마음 안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법회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저는 이 법회 자리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. 여러분들도 법회 장소에, 왜 법회 장소에 오는 게 중요하냐면, 앉아서 본인의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. 말을 하든 안 하든.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지금 확인하고 서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 이거죠. 그래서 법회가 중요합니다.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막았던 댓글을 풀고 왔습니다. 모든 영상에 하나하나 풀어야겠더라고요. 시간이 좀 걸렸는데 내가 또 그걸 찾고 있었구나. 칭찬하는 건 좋고 비난하는 건 싫고 뭐야? 그거를 두 개를 분별해서 제가 찾고 있었던 거죠. 이거 아니면 없는 거야. 이거 아니면.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그 공부를 또 했겠습니까? 그래서 또 그 댓글 다신 그분한테 감사함을 전하며 저도 이렇게 매 순간순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. 언제 내가 이 생각에, 이 마음에 끌려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예요. 살아있으니까. 마음이 이렇게 딱 그냥 한 곳에 딱 이거로 아무 일 없고 그냥 진짜 이렇게 텅 빈 이것으로 딱 고정이 돼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겠지요. 근데 이거는 고정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 살아있거든요. 생생하게. 언제 이놈이 변덕을 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래서 진짜 두 눈을 이렇게 딱 부릅뜨고 이렇게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가는 공부가 공부예요. 매 순간순간이 진짜 공부예요.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? 우리가 살면서. 앞으로 10년 살지 20년 살지 모르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. 그래서 발심이 중요한 거. 항상 발심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게 이 발심 자체거든요. 공부라는 거. 그 발심의 힘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. 이게 발심의 힘이야. 발심. 내가 또 발심을 내야지 하시면 안 돼. 발심, 이게 발심이에요. 이 힘이거든. 근데 이제 이 힘이 점점 좀 강해진다 할까? 좀 커진다 할까? 그러면 이제 덜 속고 덜 빠지게 돼요. 저도 그 댓글 그 자체가 이걸로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제가 그걸 잡고 있었는지 어찌 알았겠습니까? 댓글을 잡고 있는지. 그냥 생각으로 칭찬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데 뭘 댓글에 뭐를 써? 이렇게 제가 그 생각을 찾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뭐 댓글 열어놔 안 열어놔 뭐가 문제인데? 근데 그 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잡았던 거예요. 그분 때문에 저는 그 생각에서 벗어난 거잖아요. 그렇게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가는 시간인 거야. 그게 공부인 거예요. 그 댓글 자체도 이걸로 딱 드러나는 순간 저는 이 자리에 그만큼 또 익숙해진 거죠. 그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공부는 저절로 한다는 얘기야. 저절로 어느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 공부가 저절로 그렇게 이 자리를 확인해 가면서 스스로가 이것이 익숙해져 가는 거지 자기 자신이 익숙해져 가는 게 아니라고. 이 자리에 이놈이 스스로 여기에 관심만 두고 있으면 스스로 익숙해져 갑니다. 공부는 저절로 한다는 말씀을 매일 선생님이 하시잖아요. 저절로 해요, 저절로.
하려고 하지만 않으면.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,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고. 내가 내려놔야지 해서 내려놔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의도적으로, 자기가 의도적으로 마음으로라도 저절로 된다는 공부라니까 믿고, 이건 저절로 되는 공부라는 걸 믿고 그냥 법 배우고 법문 듣고 그럴 수만 있으면 돼요. 그럴 수만 있으면. 그럼 공부는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점점점 가벼워진다 할까? 그렇게 앉아서 법문 들으면은 뭐 얼마나 좋습니까? 내가 원하지 않고, 내가 욕심내지 않고, 그냥 와서 법회 장소 와서 법문을,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법회 장소 와서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. 혼자 유튜브로만 법문 들으시는 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. 자기 자신의 법상을 고착화시킬 위험성이 진짜 큽니다. 공부 다 한 것 같고 공부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망상을 피우거든요.